시장의 반등과 함께 눈에 띄는 종목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미리 매수를 하셨는지 혹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될지 고민되신다면요. 지금부터 상황실에서 다뤄드리는 오늘의 특징주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시 39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 오후장 상황실 김진만 팀장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긴급 진단해 볼 텐데 저희가 그동안 방송에서 안 다뤘던 종목들이 또 대거 올라와 있거든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서울가스입니다. 깜짝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 가스 테마주들이 상승을 연출하고 있는데 일단 이 서울가스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야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서울가스가 상한가를 갈 수 있는지 저도 정말 좀 놀라운 부정인데요. 네. 서울가스는 도시가스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면적이 한 2배 정도 되는 공급 권역에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로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배당주로서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2020년도 기준 배당률이 18%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1년에 18%의 수익이 나는 것도 정말 이제 쉽지 않은데 그만큼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 대표적으로 뭐 서울가스공사도 그렇고 보통 배당을 많이 주는 대신에 주가 하락폭이 좀 적고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처음 봤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강한 수급을 처음 봤고요. 기타 종목들이 비슷하게 키 맞추기가 안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울가스만 좀 독보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사실 따로 이제 시장에 나온 거는 없지만 그래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다. 뭐 지금도 좋지만 1분기, 2,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올랐고 그 안에서 그럼 이 종목들을 눈여겨봐야겠다 찾아보자 하다가 이 회사는 뭐야? 배당을 왜 이렇게 많이 줘? 하면서 수급이 쫙 몰린 것 같은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가격 급등 꼽아주셨잖아요. 얼마만큼 올랐기에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지 또 서울가스 외에도 관련주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렇게 상한가 갈 정도로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3.1% 정도 올랐고요. 1.1%요? 3%요, 3%. 근데 3.1% 올랐는데요. 이제 상한가 갈 정도의 수급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매집량이 많았기 때문에 좀 독보적으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단연 이제 서울가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가스 관련주들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따로 매수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상승은 단발적인 이슈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너무 이게 한 10% 이상의 급등이었으면 이런 수급이 이해가 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슈 몰이로 끝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는 적어도 2분기, 3분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원래 이제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에 조금 천연가스 사용량이 많이 늘고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천연가스 가격이 여름에 많이 오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에어컨을 집에서 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뭐 냉매를 바꿔야 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 사용량이 많이 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름이 전력 소모가 또 크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고 그동안 3개월 새 가파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뭐 서울가스 외에도 부산가스, 뭐 에너지 관련주들 많이 대체적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큼 오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계속 살짝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서울가스를 우리가 뭐 상한가가 풀리더라도 접근하기보다는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봐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웬 떡이야 할 정도로 이제 급상승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떨어졌을 때 이제 한 주, 두 주씩 모아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관련주였었는데 이제 정말 만약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정말 이제 매력적인 관주가 되겠죠. 배당률도 높아지고 이제 주가가 많기 때문에 한 주당 배당주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 같은데요.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오늘 상한가 물량이 풀리지 않은 한 15억 정도 상한가 물량이 걸려져 있는데요. 이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상한가 물량이 풀리게 되실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뭐 사실 분봉상 워낙 그냥 점상입니다. 점상이기 때문에 뭐 지금 분봉으로도 그렇고 그냥 흐름이 완전히 좋기 때문에 상한가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한가가 풀리게 될 경우에는 기보유자분들은 매도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신규 매수자로는 조금 이제 위험한 자리다. 만약에 잡게 돼도 밑에서 잡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가격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유자분들은 이 수익을 충분히 누리시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천연가스 가격만 오른 게 아니에요. 휘발유 가격도 올랐죠. 그로 인해서 오늘은 S-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정유 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 사이클 이야기만 나오면은 기대와 함께 또 배신을 당한 적이 있어서 정말 이게 맞는지 고심을 하게 되거든요. 정유방 회복 사이클이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이 S-오일을 포함한 정유주들의 경우는 그럼 지금 우호적인 환경이 구성되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반도체 사이클에 너무 데이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사이클 얘기에 조금 이제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워낙 정유 쪽 사이클은 이미 실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유가 상승도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뭐 기름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름을 넣으실 때 정말 이제 체감이 확 닿으실 거예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골 한번 내려갈 때마다 정말 이제 허리가 휘는데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요. 국제 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석유 가격을 결정짓는 거는 이제 잔고입니다. 이제 석유의 남은 잔고가 얼마큼 되느냐, 그게 이제 보통 유가의 지름길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유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정유 쪽 수요가 코로나19 이전까지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유동성까지 더해진다면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정유주의 평가를 받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저도 이제 사실 포트폴리오에는 S-오일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S-오일이 있고요. 저도 한 10만 원 이제 초중반까지는 보유를 해볼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유주 굉장히 좋다. S-오일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GS도 좋고 전반적으로 2, 3분기까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백신을 많이 맞게 돼서 항공기까지 올라갈 경우에 정말 이 겹겹 호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뭐 따지려 드는 건 아니고 우리 김진만 팀장님이 그랬다는 건 아닌데 이전에 이 유가 상승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유가는 다시 회복을 할 거다. 근데 거기서 더 오를지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점점 많아지면서 유가 상단은 막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좀 그때의 뷰랑 지금의 뷰가 달라진 것 같네요. 이제 정유 쪽이 단연 이제 기름 수요가 있는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랑 상관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은 화학 쪽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단순 기름뿐만 아니라 이제 정제유도 있고 굉장히 화학 쪽 다방면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단순 석유가 신재생 에너지에 밀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쓰이는 부분의 환경은 더 넓어졌다고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올해 2021년도가 전체적으로 정유 쪽에 한번 사이클이 돈다고 이제 이제 이전에 썼던 게 올해가 보수를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철강 쪽도 올해가 보통 20년이 돼가지고 2000년도 초반에 한번 붐 일어났다가 교체 시기가 오는 올해 좀 굉장히 호황이 있었었는데 정유 쪽도 마찬가지로 올해가 조금 바뀌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순 정유뿐만 아니라 정유 화학 쪽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키움증권은요 오늘 S-오일에 대해서 어제죠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조 원 증가할 것이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김진만 팀장님도 동의하시는지 또 S-오일을 포트폴리오 안에서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일 오전에 저는 매수를 했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이제 주봉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막 이제 상승폭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고요. 한 번 정도 조정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쪽도 그래야지 조금 이제 숨이 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은 섹터가 한번 빠질 때 조정이 있고요. 그때 반사 수익으로 반도체 쪽이 받게 되니까 원자재 쪽 한번 조정이 있었을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2, 3분기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투자 일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기관들이 정말 매일매일 누릅니다. 매일매일 매수 버튼을 누르고요. 이런 매수력이 나중에 2, 3분기 때 지속이 됐었을 때 더 많은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좀 이제 매수 가격을 드리면 매수가는 이제 98,000원, 5일선 정도 한번 걸쳤을 때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으로 저도 12만 원까지는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정유주 안에서 딱 S-오일을 꼽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다른 종목들도 그럼 우호적인 환경에 놓인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보통 SK이노베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GS도 있고 S-오일도 있는데 사실 S-오일이 영업이익 전환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쪽 호재가
워낙 이제 중구난방에서 조금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워낙 선반영 부분이 된 부분이 많았었는데 S-오일이 조금 더 타 이제 기업보다는 나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실적 발표일 당일날 한 9만 원, 8만 원 중반대 저는 사놨었는데요. 네, 조금 더 같이 12만 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오일 여러분 목표 주가 12만 원, 순저가 9만 원도 한번 같이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쿠쿠홈시스입니다. 지난번에 코웨이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정말 렌탈의 시대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가구 렌털주들의 부활 신호탄이 펼쳐졌다고 해요. 환경이 어떻길래 지금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실적 호조가 나온 쪽은 이제 국내 쪽이 아니라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이제 동남아시아 권역에서 해외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사실 국내 매출은 오히려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쿠쿠홈시스도 그렇고 코웨이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 쪽 이제 제품에 대해서 해외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동남아 쪽엔 좀 안전한 먹거리를 필두로 해서 한국 쪽 이제 렌탈 업계들이 굉장히 흥하게 많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쿠쿠홈시스도 호시적이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125% 상승했고 코웨이는 23% 증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호조는 이제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쪽 매출이 큰데 여기서 더 보셔야 됐던 거는 국내 매출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내까지 좋아질 경우에는 업사이드가 있을 수도 있다.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무언가를 공유한다는 게 익숙치 않았지만 요즘 MZ 시대 그리고 2030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할 때 정수기도 공유하고 안마기도 공유하고 많은 걸 공유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쿠쿠홈시스의 시대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볼까요? 사실 쿠쿠홈시스가 만약에 오늘 정말 갭상승을 안 했다면 여기서 저 되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제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갭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매도를 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너무 좋은 호실적을 발표함으로써 갭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쿠쿠홈시스보다는 이제 코웨이가 차트 흐름은 훨씬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홈시스보다는 코웨이 쪽 차트가 조금 나을 것 같고 이제 보유자분들께서 오늘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면은 조금 오늘 보유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분봉이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보유자분들께서는 한 번 정도 매도를 하시고 타 종목이나 혹은 다시 재매수하실 때 밑에 부분에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쿠쿠홈시스. 오늘 갭상승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그 추후에 또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궁금해서 넣었어요. 사실 이번 1분기 실적을 딱 까보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삼양식품을 포함해서 식품주들은 1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순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는 정말 한창 식품주가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재택근무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사재기 열풍이 있어서 그 이제 뭐 오뚜기라든지 이제 뭐 삼양식품 그다음에 이제 농심 굉장히 흥했습니다. 거기에다 보통 이제 마트를 가게 되면 이제 판촉 상품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이제 그 중간중간에 먹거리도 많이 주시고 그런데 그런 이제 영업이익이 주는 이제 그런 효과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한 그룹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오래 그때 이제 사놓은 물량이 아직 소화가 안 됐고 그다음에 기존에 재고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영업이익이 안 좋고 사실 제일 큰 타격은 국제 곡물 가격이 너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해운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직격탄을 받은 이런 식품 업계들이 대부분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요런 이제 흐름이 단순 1분기에 마무리된다. 그렇기보다는 2, 3분기까지는 뭐 사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해운주 2, 3분기까지 조금씩 좋을 것 같다. 곡물 가격 계속 높아질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식품주는 계속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매도 혹은 이제 비중 축소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도 그런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식료품은 곡물가가 올라서 원재료가는 올랐지만 이를 소비자 가격으로 반영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가격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놓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를 식품주들이 고스란히 타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2분기에도 보릿고개가 전망되는지 그럼 삼양식품 일단 오늘은 매도하고 갈까요? 사실 이제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을 조금 더 이제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선호는 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손절을 하시기 싫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밑에 부분에서 밑에 사단 채널에서 매수를 다시 하셔서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차익을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가 조금 맞을 것 같은 게 2, 3분기까지 계속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품 가공주는 2, 3분기까지 고립고개가 좀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삼양식품의 경우에도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 외에 스마트팜 관련주로 좀 볼만한 게 있을까요? 왜냐면 보니까요. 해외에서는요. 이 스마트팜 관련주들은 벌써부터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네, 스마트팜이 왜 이게 나오냐면 이제 특히 식량 같은 경우 이제 패권주의가 좀 가능을 합니다. 이제 자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식량이 생산이 되어야지 조금 이제 이런 안정적으로 이제 국제 이제 식품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이제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마트팜 관련주들이 사실 올해 초부터 한번 시세 분출이 있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린 플러스도 있고요. 그다음 팜스토리도 있고 스마트팜 관련주들은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2, 3분기에 정말 좋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 플러스, 팜스토리 두 가지 종목은 좀 유심 있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곡물 가격 상승 수혜주는 그럼 무엇인가요? 라고도 글 올려주셨는데 이런 스마트팜 관련주 그리고 사료주 쪽 보시면 또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4가지 상황시 알아봤고요. 김진만 팀장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